여러분,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가요? 학교 앞 난폭 운전? 아니면 학교 폭력인가요? 우리는 흔히 학교 담장 밖의 위험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대전에서 발생한 비극은 우리에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아이를 지켜야 할 수호자가 가장 위험한 포식자라면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쳐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흉악범을 욕하고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른 사람을 교감 선생님 옆자리에 앉혀두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던 그 기이한 행정 시스템의 뇌구조를 해부해 보려 합니다. 이건 한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해자 명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사건 발생 4일 전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며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라고 절규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숨겨진 진실은 바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입니다. 폭력 사태 직후 학교가 내린 조치는 고작 교감 옆자리 배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요. 여러분이 탄 비행기의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굉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기장이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승객 여러분, 엔진에 문제가 있지만 끄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부기장이 옆에서 엔진을 째려보고 있으니 안심하고 비행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지만 시스템은 그를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조금 아픈 동료로 대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대전에서 4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답을 줍니다. 위원회를 여는 순간 학교는 문제를 공식화해야 하고 인권 침해 소송이나 민원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싫었던 겁니다. 결국 행정 편의주의가 아이들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가진 안전 불감증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못 막았다면 이제는 절차 때문에 알면서도 못 막습니다. 가해자의 심신미약 주장도 문제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 직업 유지의 권리를 묻고 싶습니다. 정신질환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교사, 의사, 버스 기사 같은 직군에서의 복직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시스템은 의사 소견서 한 장이면 복직이 너무 쉽습니다. 이건 마치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오늘은 술 깼으니 운전대 잡아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가해자가 흉기를 검색하고 준비할 때 주변 동료들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알았더라도 개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조직 내부의 위험을 지적하는 사람을 배신자나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 비극을 키운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이 비극을 단순히 분노로 소비하고 끝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어른도 틀릴 수 있다는 건전한 불복종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만 가르치지 마세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누구든 설령 선생님이라도 너를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거나 기분이 나쁜 행동을 하면 싫어요 라고 말하고 도망쳐도 돼. 권위에 대한 맹종보다 직관적인 위험 감지를 우선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의 바른 아이보다 살아남는 아이가 먼저입니다. 둘째, 레드플래그 제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회사나 조직에서 구성원이 폭력성이나 이상 징후를 보일 때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강제 쿨링오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책상 옮기기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때까지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조직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더블체크 복직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군은 휴직 후 복귀할 때 본인의 주치의 소견서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제3의 전문의 소견을 필수적으로 받게 해야 합니다. 셀프 검증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전 초등생 사건은 한 개인의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경고음이 울려도 설마 터지겠어? 하며 스피커를 꺼버린 우리 사회 전체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안전은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의심과 확인에서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아이가 다니는 곳의 안전 매뉴얼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만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